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선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조연수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실험 활동을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활동할 준비 되었나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리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이 소리가 과연 어떤 실험과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지 우리 친구들 차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듣는 신체의 기관이 있지요?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네, 맞습니다. 우리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귀가 소리를 듣는 우리 몸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리가 들리게 되는지 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소리를 듣는 장치인 휴대용 이어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착한 발명이라는 주제로 우리 청각 장애우를 도와줄 수 있는 착한 발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 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깥쪽에 있는 귀, 외이, 가운데 있는 귀는 중이, 그 다음 가장 안쪽에 있는 속귀를 내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바깥쪽에 보이는 귓바퀴와 귓볼은 우리 친구들이 얼굴 모습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귀의 구조와 관련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귓바퀴에 모인 음파가 외이도를 통과하면 고막을 진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고막에 붙어 있는 이소골에 의해서 소리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증폭된 소리는 달팽이관의 난원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달팽이관에 있는 청세포를 흥분시키고 이 청세포에 연결된 청신경이 뇌에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혹은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소리, 소음,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리의 구조에 따라서 귀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휴대용 이어폰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귀의 구조 잘 살펴보았나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과정도 같이 탐구해 봤는데요.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치인 휴대용 이어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받은 재료들을 선생님이 여기에 쭉 펼쳐 놓았는데요. 가장 먼저 사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에나멜 선입니다. 도대체 에나멜 선이 뭔지 궁금할 텐데요. 여기 이렇게 구릿빛으로 보이는 이 선이 에나멜 선입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돌돌 말려져 있는데요. 얘 한쪽 끝을 잘 찾아서 이렇게 한쪽을 풀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요,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함부로 풀게 되면 이 구리선이 엉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감아져 있는 방향으로 잘 펼쳐서 이렇게 길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친구들이 동그랗게 감을 건데요. 이 동그랗게 감으려면 뭔가 도움이 되는 도구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요 정도 굵기에 해당하는 매직이나 아니면 네임펜 같은 둥근 종류의 펜을 이용해서 감아주면 됩니다. 감을 때는요, 한쪽 끝에 약 5cm 정도 남겨둔 상태로 감아주세요. 나중에 이 남은 상태는 다른 선과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처럼 매직을 한쪽을 잡고요. 다른 한쪽은 에나멜 선을 잡고 한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에나멜 선을 감는데요. 감을 때 되도록이면 에나멜 선이 서로 얽히지 않도록 이렇게 간격을 두고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선의 끝까지 5cm가 남는 지점까지 이렇게 선을 감아주는데요. 감다 보면
감을 수 있는 자리가 모자라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선을 이렇게 살짝 아래로 밀어서 잡고 있던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에나멜선을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이 에나멜선을 마지막에 아까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5cm 남긴 것처럼 남겨놓고 이렇게 선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들은 한 손으로 이렇게 서로 모아가지고 이 펜에서 빼주시면 돼요. 자, 이 펜에서 뺄 때 서로 엉키지 않도록 살살살살 돌려가면서 빼주세요. 이 펜 한쪽에 놓고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에나멜선이 둥글게 말아져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이 모양을 코일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실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에 두 번째 손가락에 넣어주고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쪽으로 감아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 자, 위쪽에 있는 선을 아래쪽으로 안으로 통과시켜서 얘를 이렇게 한번 감싸주면 됩니다. 네, 한번 감싸줬는데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한 번 더 해주셔도 돼요. 사이에 구멍을 통과시켜서 묶어져 있는 코일이 펴지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있는 에나멜선도 마찬가지로 돌려서 안쪽으로 통과시켜서 얘를 감싸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 모양이 유지가 될 수 있게 좀 꽉 잡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안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때 양쪽에 있는 선은 서로 수평이 되는 위치가 되도록 나란히 코일을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끝을 이렇게 평평하게 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에나멜선 작업이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코일의 한쪽 부분은 지금 절연이 되어 있어요. 절연이라는 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사포를 이용해서 끝부분에 피복을 벗겨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간 구릿빛이 도는 선이 색깔이 조금 바뀔 거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 사포를 감싸서 잡고 다른 한쪽으로 코일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손가락에 힘을 줘서 바깥으로 잡아 뺍니다.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하면 다 벗겨지지 않으니까요. 살짝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돌려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피복을 벗겨주세요. 아마 우리 관찰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좀 색깔이 변하는 것 같은데요. 좀 달라졌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피복을 벗기면 약간 은색빛이 도는 선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피복을 벗겨주세요. 그럼 한쪽만 벗겨줄까요? 아, 그렇죠. 반대쪽도 돌려서 이렇게 피복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을 써야 돼서 좀 꽉 잡고요. 사포로 문질러서 우리 친구들이 해도 돼요. 아니면 난 힘드니까 이렇게 책상에다 대고 돌려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피복을 살살살살 벗겨줘도 됩니다. 아마 검은색 가루가 나올 텐데요. 이거는 사포에서 묻어져서 나오는 거니까 실험 후에 우리 친구들이 정리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피복을 조금 벗겨주세요. 거의 뒷 끝부분에 한 2cm 정도 되는 부분만큼만 벗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벗겨졌다 하는 친구들은요, 사포를 한쪽에 놓고요. 자, 우리 재료 중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십자가 모양처럼 돼 있는 얘가 있거든요. 얘와 그 다음에 좀 말랑한데 얘 하얀색으로 보이는 애가 있어요. 얘가 양면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티커를 뜯어서 이 파란색 위에다가 이 양면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가운데 잘 오도록 위치를 맞춰서 붙여주세요. 자, 붙여서 눌러줬고요. 그 다음에 이 하얀색 부분도 따로 뜯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티커를 뜯어서 이렇게 뜯으면 여기도 끈적끈적한 테이프가 붙어져 있거든요. 선생님 손이 딸려오죠? 이렇게.
여기 위에 우리 친구들이 아까 만들어 놓았던 코일을 얹을 건데요. 얘 이렇게 같은 방향이면 나중에 전선 연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요 모양으로 이렇게 나란히 놓아주세요. 자, 그래서 코일을 고정시켜 주고요. 좀 힘을 주면 얘가 끈적끈적해서 붙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운데 부분에 우리 자석을 넣을 건데요. 강력한 자석이죠. 네오디듐 자석을 요 가운데 넣어주세요. 자, 우리가 휴대용 이어폰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장치인데요. 이 코일과 자석의 사이가 가까울수록 훨씬 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크기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만들어서 한쪽에 보관을 하고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로 할 거는 요 하얀색 병뚜껑이 있을 거예요. 이 병뚜껑에 구멍을 좀 뚫어야 돼요. 그래서 송곳을 가지고 구멍을 뚫을 텐데 송곳이 좀 끝이 날카롭죠?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저학년 친구들, 그 다음 송곳을 다루지 못하는 친구들은 주변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합니다. 이 송곳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2개의 구멍을 뚫을 거예요. 자, 힘을 줘서 위치를 잡고요. 구멍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곳이 위험하기 때문에 구멍을 뚫을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힘을 줘서 이렇게 꾹 눌러서 끝까지 한번 갔다가 돌려서 송곳을 돌려서 구멍의 크기를 좀 늘리고요. 다시 한번 잘 뺍니다. 뺄 때는 힘 조절을 잘해서 돌려가면서 빼면 훨씬 잘 빠져요. 구멍이 한 개가 있죠. 반대쪽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또 하나의 구멍을 하게 뚫게 됩니다. 이때 힘을 좀 줘야 되고요. 송곳 사용할 때 주의해 주세요. 잘 들어가지 않으면 손에 병뚜껑을 잡고 송곳을 밀어 넣듯이 돌려서 끝까지 넣었다가 좀 크기를 크게 한 후에 다시 살살 돌려서 뺍니다. 자, 요렇게 빠지면 2개의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구멍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보이는 이 선을 연결을 할 건데요. 한쪽은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요. 한쪽은 요렇게 끝에 3가닥의 전선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2개는 같이 쓰고요. 나머지 하나만 따로 쓸 건데요. 색깔이 검정색, 빨간색, 그 다음 초록색이 있어요. 이 중에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한꺼번에 같은 구멍으로 넣을 겁니다. 검정색은 따로 넣을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빨간색과 초록색은 같은 구멍에 넣을 겁니다. 이 2개의 끝은요, 피복이 지금 벗겨져 있는 상태라서 그대로 손으로 잡아 빼면 끝부분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구리선과 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오죠. 이거를 이 구멍에다가 통과를 시켜줄 거예요. 한쪽 구멍에는 빨간색과 초록색 전선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 다음 이 선이 빠지지 않게요.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 잘 잡고 반대쪽에 검정색 피복을 벗기고 반대쪽 구멍에는 검정색 선을 통과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구멍 밑으로 2개의 선이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검정색이고요. 한쪽은 빨간색과 그 다음 초록색입니다. 근데 이 길이가 조금 짧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연결하는 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윗부분에 테이프를 살짝 잘라서 우리 친구들이 고정을 시킨 후에 얘는 살짝 붙여두고 고정을 시킨 후에 나중에 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선과 그럼 누구를 연결을 해야 될까요? 아, 그쵸. 우리 처음에 만들어 놨던 이 코일과 이 전선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코일의 한쪽과 전선을 자, 이렇게 뚜껑을 덮는다 생각하고 자, 2개의 선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 과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 할 수는 있는데요. 자, 2개의 전선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조금 조심조심 돌려가면서 2개의 선을 연결을 해주세요. 자, 서로 떨어지지 않게 선이 잘 연결될 수 있게. 아, 우리 코일에 아까 피복 벗겼었죠? 그 피복 벗긴 부분과 그 다음 선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돌려서 연결된 끝부분은 검정색 캡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감싸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고정해서 넣고요. 자, 또 반대쪽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지요. 우리 빨간색하고 초록색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와 반대쪽 코일을 서로 연결해 주게 됩니다. 자, 두 개가 서로 연결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자, 우리 친구들이 돌려가면서 이렇게 꽈배기 꼬듯이 자, 돌려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은 살짝 구부려서 검정색 캡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검정색 캡으로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아마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천천히 하다 보면 다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캡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안쪽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모아서 파란색 뚜껑을 덮듯이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코일이 나왔는데요. 코일이 나오지 않게 안쪽으로 잘 밀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양쪽에 날개처럼 네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네 군데를 살짝 접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네 군데를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재료에 이 테이프가 있거든요. 테이프를 적당 길이를 잘라서 우리 요 뚜껑이 고정될 수 있게끔 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붙이는 게 혼자 붙이는 게 어려우면요. 같이 붙여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잡고 테이프를 붙여볼게요. 선생님도 쉽지 않네요. 이렇게 살살 돌려가면서 구멍에 잘 맞춰서 넣고요.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갑니다. 자, 꾹꾹 눌러서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 우리 친구들이 눌러서 붙여주세요. 테이프가 반듯하게 붙여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떨어지지 않게 잘 붙이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한 번 더 감싸서 끝까지 돌려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 테이프를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임시로 붙여놨던 테이프는 뜯어도 돼요. 자, 한쪽에 놓아두고요. 자, 우리 친구들, 자, 테이프 붙여서 완성이 됐나요? 이렇게 하면 휴대용 이어폰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소리를 확인할까요? 자, 우리 핸드폰에 요 모양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이렇게 소리를 이용해서 들을 수 있는 이 모양의 단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컴퓨터나 휴대폰에 꽂은 다음에 음악을 틀거나 소리, 녹음되어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 휴대용 이어폰은 증폭기가 없는 이어폰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주변이 조용하고 그 다음 볼륨을 최대한 크게 해서 들어보면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코일 감쌌던 거 기억나지요? 그 코일이 많이 감아지거나 그리고 자석의 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나 세 개가 되면 훨씬 더 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나오는 이 소리와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다를지도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휴대용 이어폰 만들기를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실제로 만든 걸 가지고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드느라 고생했고요. 우리 친구들 이걸 이용해서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휴대용 이어폰 잘 만들어 보았나요? 만드는 과정이 쉽진 않았을 텐데 끝까지 참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 이 이어폰은 어떤 장치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어폰은 우리 귀에 장착할 수 있게 소형으로 설계된 수화기입니다. 소리가 공간으로 퍼지지 않고 귀의 고막에 진동을 전하여 들을 수 있게 한 장치인데요.
앰프에서 증폭된 전기 신호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하는 장치가 스피커 또는 확성기이고, 이를 휴대용으로 작게 만든 것이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의 원리는요, 우리 아까 친구들이 감느라고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코일이 자석과 반응을 하면서 코일과 연결되어 있는 진동판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움직이는 현상을 공명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에 의해서 전기적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어폰의 소리는 어떻게 크기가 조절이 될까요? 그리고 그 소리를 크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을까요?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진동하는 폭, 즉 진폭이 커야지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진폭은 진동하는 폭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친구들 위아래로 움직인다 라고 했죠. 그리고 진동은 우리 친구들이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려요 라고 했을 때 그 진동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동하는 이유는 전류가 흘러서 전자석이 된 코일과 영구 자석 사이에 자기력 때문에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석, 전자석이 된 코일과 자석이 서로 작용하는 자기력을 크게 하면 소리를 크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자석의 자기력이 클수록, 그리고 코일에 감는 횟수가 많을수록 소리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난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라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난청인데요. 최근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한 무선 이어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자동차 사고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은 귀의 어느 한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난청의 종류는 크게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뉘는데요. 이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등 우리 생활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생겨날 수 있는 난청들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귀의 일부가 발달하지 않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제 상태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즉 청력의 손실로 언어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일에 제한과 기능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이 보청기를 이용해서 듣기도 하지만 이거는요, 소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소리를 듣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FM 시스템입니다.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소음이 많은 곳에서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하네요. 또 하나가 루프 시스템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방송이나 안내 방송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에 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편리한 발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착한 발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 어린이, 그리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좀 더 편리하게 물품을 바꾸는 이런 활동에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같이 참여해 보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이 착한 발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느 날 이런 아이디어,
그 다음 활동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발명품을 구원해 본다면 선생님은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더불어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된 새로운 사실과 그리고 관찰한 내용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새로 떠오른 아이디어나 느낌들을 적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한다면 이번 활동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해보았는데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좀 더 과학에 그리고 발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에 참여하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